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을 통해 문법을 마스터하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 굿모닝어 맥 시간입니다. 굿모닝 선생님들 총 몇 단계가 있죠? 22단계 있죠. 22단계의 학습 플로우를 보게 되면요. 문자, 품사, 동사, 구문, 문형, 독해의 어떤 학습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제 읽고 쓰기를 공부하고 문법 단계가 이렇게 이제 F 단계까지 이어지고 G 단계에서부터 Q 단계까지 본격적인 구문형 목표를 공부하는 독해 단계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문형 단계 DF 단계와 독해 단계에 있어서 이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해서 독해 단계로 많은 아이들을 공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DF 단계를 보게 되면 문법 요소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습니다.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단계가 어린아이들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 대한 어떤 교재 제작 의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를 볼 때 먼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DEF 단계 끝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어디로 올라갑니까? G 단계로 올라가죠. 구문형 교재는 모든 교재가 하강식 방식이죠. 그렇죠? 윗단계를 위해서 아랫단계를 무엇을 공부시켜서 어떤 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구문식 교재이거든요. 그러면 G단계부터 하는 이 독해의 능력, 독해의 실력을 위해서 이 DEF 단계에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신장시켜 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모두가 같이 연관 짓자. G 이후의 단계 내용도 함께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 독서 잘하는 아이가 있고 독해 잘하는 아이가 있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독해죠. 독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독해력인데 독해를 잘하면 좋을 텐데 독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고 못한 아이. 첫 번째,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읽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 오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휘력을 쌓을 것이냐? 보캐블러리를 계속 외울 것이냐? 옛날 방식이죠. 어떻게 해요? 많은 지문, 많은 문장, 많은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서 외우고 아는 단어를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어휘력을 올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문법 지식입니다. 즉 여러분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표현되어 있는 점으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을 잘 이해하는 거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을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되고 점으로 끝나는 것이 문장인데 이 단어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뭡니까?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죠. 단어의 의미를 아는 거 하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규칙을 아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문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법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많은 책자에서 얘기하고 책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문법은 중학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중학교 실력을 가지고 이런 지문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문법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만 나올까요? 아니죠. 안 배운 문법은 추가해서 하는 것이 문법 지식의 부족을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 시험 문제는 단표적으로 읽고 답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디서 틀립니까? 읽고 플러스 알파의 지식이 포함돼서 풀 수 있는 것에서 이제 1등급, 2등급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독해 기법입니다. 선생님들 독해 과외 해봤자 얼마큼 많이 올라갈까요? 누가 하지 않으면 배운 것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게 계산력과 독해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독해 기법에 있어서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독해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휘와 문법이 안 되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된다 생각해서 어휘와 문법을 준비될 때까지
독해를 공부하지 않는 머뭇거리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해 공부 못 나갑니다. 못 나가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나의 수준에 맞는 어떤 독해를 읽기를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어휘와 문법을 채우고 또 다양한 문장 패턴을 보면서 문장을 이해하는, 즉 독해를 가는 어떤 길을 더 잘 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다시 정리한다면,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독해를 잘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어휘력과 뭡니까? 문법 지식이죠. 이건 아주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휘와 문법 지식을 따로 볼 것이냐? 아니죠.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그렇죠. 많이 읽음으로써 이 2가지를 해결하고 결국은 독해 기법까지도 쌓는 것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독이다. 에서 우리가 본다면 D단계, E단계, F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독해에서 얻어지는 것들과 연관한다 본다면 선생님들 DF 다시 생각이 될 거거든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G부터는 우리가 독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GHI는 뭘 공부하지 봅시다. 다양한 글감 독해를, 즉 32개의 작품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어휘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신출 어휘만 1633개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어휘 빼고 새로 배운 단어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못 나가면, 이 G단계를 못 나가면 이 어휘는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생님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G단계 이후에 독해이니까 독해만 공부한다? 아니다. 뭐 한다? 독해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들을 반복하고 새로운 문법들을 추가한다 라는 것이 심화 분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숙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DF 단계는 그냥 독해 단계를 위해서 한번 그냥 쭉쭉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죠. 할 게 또 DF 단계도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 지켜줘야 됩니다. 자, 독해 가기 위한 문형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어 교재는 교재 진도를 나감에 따라 항상 새로운 어휘와 새로운 영문과 만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제 이 2단계 연관성을 볼 텐데, 한번 선생님들 이 DF 단계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봤을 때, 선생님들 수첩에 저거 갖고 계시죠? 교재 일로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꺼내보시면 볼게요. D단계 뭘로 시작합니까? 문형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동명사, 부정사, 2단계 뭐 수동태, 현재 완료 등등. F단계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화법, 뭐 가정부 돼 있는데, D단계 1번부터 40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문형이 나오죠.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1형식 뭐냐 라고 막 그렇게 주구장창 외운 것이 이걸 외웠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이게 외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1형식의 주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3형식의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I study Chinese. 나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I gave him a tie. 나는 그에게 타이를 줍니다. I gave him a tie. 그냥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순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경험 접촉을 통해서 내가 편하게 친숙하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겠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형식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을 술술 이해하는 용도로서 써야 된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하나 더 볼게요. 각각 형식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번 여러분들 어떤 품사라고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어가 다 있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분이죠. 동사가 또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 있네요.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 하나 선생님들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보어가 있네요. 보어. 그러면 이 문장 5형식을 구성하는 성분 요소는 뭡니까? 하나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즉 4개지요. 그러면 봐서 형식을 이해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4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뭐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다. 문제는 주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만 주어가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뭐예요?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면서 뭐가 있느냐?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의문사.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형용사, 전치사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부사 등 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문영어 봤을 때 어느 단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다 구문영어 D단계, E단계, F단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D, E, F단계에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중요한 성분 4가지 아래에 있다. 즉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DEF 단계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데 크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의미다? 주의 의미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아이들 관리할 때 절대적으로 애야 부정사는 뭐다, 동명사는 뭐다, 현재 분사는 have 플러스 pp다 등등에 대한 어떤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DEF 단계는 독해를 가기 위한 능력, 즉 문장을 보는 능력을 길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른 차원에서 G단계로 빨리 올리는 것도 생각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문영어 DEF 교재 학습을 통해서 뭐 한다? 요소를 따지기 전에 문장을 읽는 순서대로 아이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문영어 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